이번 수는 매주 목요일에 만나는 상암동 썰남 김도환 기자의 물어보스 시즌2인데요. 자, 가장 먼저 물어보스의 대표 코너죠. 썰7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드래프트 후일담 기사는 많이 쏟아졌기 때문에요. 롯데자이언츠의 포수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7가지 이야기로 먼저 한번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기아 장단장께서 파논이 잘 던진다는 전제하에 내년 외국인 투수 후보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KBO, 시프트 제한, 피치 클락, 견제구 제한, 심도 있게 연구 중이다라고 공식 인터뷰를 했고요. 롯데가 그동안 자료 수집, 관찰했던 포수는 양의지, 그리고 투수는 한현이다. 사실 다른 팀 스카우트는 자료 수집이겠습니까? 포수 한 명, 투수 한 명 이렇게 관심이 있었던 포수, 투수가 바로 이 두 명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롯데가 포수 김범석을 오늘 뽑지 않았는데요. 미리 예견된 것, 포수 영입과는 별개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고요. 타팀 관계자, 삼성 페이롤 FA 거액 투자하기에 빡빡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페이롤 대란, 최은성 쟁탈전 역시 양의지 몸값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타팀에서 인터뷰했고요. 또 7번째인데요. 이게 폭풍 전야일지 정중동일지 모르겠는데 한화를 주목하는 이유는 한화가 너무 조용하다 이렇게 인터뷰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이 썰7이 좀 꽉 차 있는데 사실 이제 썰7이 요즘에 히트를 치다 보니까 새롭게 밀고 계신 게 이제 찐터뷰. 우리 단장들의 찐터뷰를 새롭게 좀 밀고 계신데. 또 만들었어요? 네, 찐터뷰. 찐터뷰? 네, 그래서 네. 오늘은 또 찐터뷰 대상이 우리 또 타이거스 큰형님, 예전에 우리 해설위원으로 계셨던 장정석 단장의 찐터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지난번 홍 단장 찐터뷰가 그래도 이렇게 소소하게 좀 반응이 있길래 장 단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렸는데요. 외국인 투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여주시면요. 외국인 지금 사실 2명 다 잘 던지고는 있거든요. 일단 외국인 투수 영입 시기 올 시즌과 내년 다르게 접근한다. 파노니와 놀림 모두 앞으로 잘 던진다는 전제하에 다음 시즌 외국인 후보군에 들어간다. 향후 잘 던졌을 경우에 한해서 이렇게 강조하셨고요. 다음 시즌 외인 선수 영입 결정 시기는 올해와는 전혀 다르다. 작년 외인 선수 선택 작업이 굉장히 늦었고 이것이 올 시즌 기아가 고전했던 이유다. 그래서 결국은 올 시즌 종료 후에 현재로서는 빠르게 외인 투수를 결정하겠다라고 인터뷰하셨고요. 지난 여름에 이제 출장 가서 보고 온 투수도 있는데 파노니와 놀린의 경우는 기아 외인 투수 가운데 가장 조용한 스타일의 외국인 띄오인데 놀린이 더 조용하고요. 사일런트 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1안, 2안, 3안은 제가 이제 정리해서 혜진 작가한테 불러준 건데요. 파논이 우투수 이렇게 갈 수도 있고요. 파논이 놀린으로 갈 수도 있고 기준대로. 예, 향후 가을 야구에 갈 경우 가을 야구까지 포함해서 부진할 경우에는 모르겠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자, 이게 올 시즌 이 가을 야구가 정말 유력한 기아인데 내년에는 사실 더 높은 순위에 도전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좋은 성적을 내려면 좋은 외국인 선수는 저는 필수라고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올해 LG를 보더라도 켈리하고 플로콧이 너무 좋기 때문에요. 사실 비교 대상이 많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파노니는 현재 페이스라면 재계약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니까 놀린 같은 경우에는 장정석 단장이 늘 고민을 했어요. 사실 부상 기간도 2달이 넘었고. 이게 사실 굉장히 좋은 또 커맨드를 갖고 있고 제구도 굉장히 좋은데 뭔가 환경기로 확 잡아낼 수 있는 그런 임팩트는 사실 놀린 선수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도환 기자 다음 취재한 내용이 오늘 사실 하이라이트입니다. 자, 롯데 이제 FA 관련 내용을 준비하셨는데 전해주세요. 네, 롯데가 범석을 거르고 민석을 지명했잖아요. 사실 이제 예견된 많은 분들이 알고 된 예견된 지명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은 포수 FA 영입하고는 별개라고 이제 지금 다 알려져 있고요. 포수 특히 이제 그동안 양의지인가 누군가 했는데 그동안 관찰했던 포수는 양의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취재를 해봤는데요. 일단 제가 예전에 이제 첫 단락은 소개를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포수 연쇄 이동 가능성, 또 롯데자이언츠의 내부 이야기인데 두 번째 단락부터 제가 심도 깊게 취재한 부분입니다. 소속팀 NC를 포함해서 네 번째 줄인데요. 양의지 쟁탈전이 생길 경우 어떻게 될 것 같느냐. 기존 롯데 구단 스타일로 양의지를 쉽게 잡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복수의 관계자가 이야기를 하셨고요.
롯데 구단이 막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라 거액을 지불할지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한동안 양의지 영입설이 계속해서 흘러나오다가 최근 롯데의 양의지 관찰설이 굉장히 또 조용해졌다. 롯데가 시즌 뒤에 어떤 형태로 양의지한테 제안할지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2년 플러스 2년, 바이아웃, 뮤추얼 옵션, 옵트아웃 이러한 이제 미국식 접근으론 양의지 선수 영입할 때 난항이 예상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해서 취재를 해봤더니 예를 들어서 안치홍 영입했을 때 기아 타이거즈가 미온적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이 가능했다, 성공했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하셔서 당시에 전례 없는 메이저리그 용어가 대거 포함된 계약서 타팀에서도 스터디를 했고요. 4년 또는 세부 옵션 낀 단연 계약을 이번 양의지 선수한테는 제시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페이롤 관련해서 양의지 몸값에 따라 최은성 몸값까지 도미노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근 타팀에서도 롯데의 동향을 주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뮤추얼 옵션이라는 거는 구단과 선수 모두에게 선택권이 존재를 하고 양측이 모두 옵션을 실행하기 원할 때만 옵션을 실행하는 그런 조건이고요. 옵트아웃 같은 경우는 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계약이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데요. 결국은 롯데가 이제 안전장치를 요구하는 그동안의 스타일이 있었고 야구계에서는 10길 물속은 알아도 롯데 구단 속은 모른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스카우터들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FA 네. 영입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양의지 선수가 만약에 30대 초반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거액을 들여서 베팅을 하겠죠. 그러니까 양의지 선수가 내년에 이제 37세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된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포수로서의 이제 가치가 조금씩 이제 떨어지는 시기에 과연 롯데는 사실 진짜 지명 타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포수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양의지의 이 포수에 대한 능력을 어떻게 보느냐가 뭐 어떤 그 양의지 선수 영입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롯데의 뭐 기존 스타일대로라면 오버페이를 하지 않고 지금 닫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오버페이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돈을 쓰지 않겠다는 지금 이야기인데 그럼 유강남 선수 쪽으로 좀 관심이 뭐 돌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유강남은 네. 어떻게 해요? 저도 뭐 취재하다가 보니까요. 롯데가 막 지르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순히 인터뷰한 내용 그대로 해주면 막 지르지 않는다. 그렇게 보면 유강남 혹은 박세혁도 대상이 되진 않을까. 저는 그런 걸 좀 느꼈고 제가 예전에 소개드렸다시피 지금 엘사 소속으로 네. 전부 이렇게 한 팀에 묶여 있잖아요. 그래서 소속사가 갔다 보니까 양의지 계약이 있고 나면 차례로 이제 계약 순서가 정해지고 있고 이게 몸값이 요즘은 이제 페이롤 때문에 최은성한테까지도 영향이 가고 최은성, 박민우까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포수의 이 흐름이다 보니까 게다가 오늘 알게 된 건데 한현희 선수까지 지금 롯데자이언츠가 관찰을 하고 있다고 하니 지금 투수 한 명, 포수 한 명 하게 되면 페이롤 때문에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정말 흥미진진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투수 한 명, 포수 한 명 하기 위해서는 롯데자이언츠가 이번엔 좀 질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뭐 제 나름대로 생각도 좀 근데 해봤습니다. 얘기해 주신 대로 양의지 선수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계속 이제 바뀔 수 있는데 금액도 바뀔 수 있는데 최은성 선수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네. 수순이 양의지 선수가 결정이 되면 다 나머지 포수들이 도미노로 뭐 이렇게 되고 네. 그리고 나서 다른 야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 얘기를 다음에?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건 뭐 전혀 뭐 이제 모르는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만큼 양의지 선수에 대한 몸값을 뭐 관계자들도 그렇고요, 스카우트도 그렇고 또 에이전트까지 해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그 핵심은 사실 롯데자이언츠가 지금 갑자기 또 조용해졌대요. 그래서 롯데자이언츠가 내부적으로 어떤 회의를 하고 있는지가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길 물속은 알아도 롯데의 한 길 그거는 모른다라고 할 정도로 네. 사실 오늘 드래프트 현장도 저희 깜짝 놀랐던 게 메이저리그식으로 유일하게 이제 하고 하시기 때문에
이 롯데자이언츠 행보에 향후 스토브 리그 모든 게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도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양의지 선수는 뭐 최근에 성적이 굉장히 좋고 뭐 최은성 선수는 올 시즌 뭐 꾸준하게 지금 성적을 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알롯베이스볼에서 참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최소한 몸값을 5억에서 10억 정도 되면 알롯베이스볼이 좀 몸값을 올려놓은 게 아닌가. 그럼 나중에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좀 출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끝나고 FA 만약에 이제 진로가 정해지면 특집으로 한번 불러주세요. 네, 저희가 초대해가지고 이 두 선수 이야기 한번 들어보는 것도 네. 굉장히 유익한 뭐 시간이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저희가 문값 올렸으니까요. 네, 오늘 뭐 저희 김동환 기자가 정말 많은 소식을 준비하셨는데 다음 주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